실무로 통하는 인과추론 특강의 8장 라이브 게임에서의 이중차분법 활용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임종원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한 제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넥슨 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 소속으로 FC 프랜차이즈, 대표적으로 FC 온라인, FC 모바일에 대한 전담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게임 경제 구조 분석과 개별 이벤트의 효과 분석, 상품 판매에 따른 매출 분석, 나아가 인게임 상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 통계학을 전공하며 자연스레 데이터 분석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업무적으로도 자기 개발 측면에서도 넥스트 스텝을 찾는 것인데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중차분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패널 데이터란 무엇인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패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레 이중차분법이라는 실험 디자인으로 ATT를 추정하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나아가 스태거드 DID라는 처치가 실험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되는, 즉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확인하고,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라이브 서비스, 그 중에서도 라이브 게임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연속형 처치 변수와 이중차분 상황에 대해 간단한 논문 사례를 발표하며 전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패널 데이터와 이중차분법을 이해하고 표준 이중차분법 이외에도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이중차분 모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패널 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패널 데이터란 시간에 따라 반복해서 관측되는 데이터 구조로 동일한 실험 대상이 여러 시간에 걸쳐 관측된다면 처치가 발생한 시점 전후의 효과를 확인하기 굉장히 용이한 데이터 구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트리트먼트, 즉 처치는 특정 시점에 의해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준실험 설계가 고안된 배경이기도 한 랜덤화가 불가능한 상황, 즉 RCT 환경에서의 실험이 어려울 경우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좋은 데이터 구조가 바로 패널 데이터입니다. RCT 환경에서 A/B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특정 유저분들에게만 다른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면 분석가 입장에서는 즐거울 수 있지만 우리 게임의 즐기는 유저분들에게는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아래 보이는 수식은 ATT, 즉 처치 그룹에서의 평균 처치 효과를 패널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본 것인데요. 처치의 인과적 효과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식은 유저 A가 업데이트 이후에 보상을 받았을 때의 값에서 유저 A가 업데이트 이후에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의 값을 빼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하나 사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추정해야만 합니다. 보통 업데이트가 있고 보상이 제공된 관측 가능한 경우, 즉 실험군에서 처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치가 없었을 경우에 실험군이 어땠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누락된 잠재적 결과를 추정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데요. 앞서 패널 데이터의 핵심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시간에 따라 2x2 상황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업데이트가 적용되고 보상을 받았을 경우인 실험군에서의 처치 이후 상황과 동시에 업데이트가 적용되고 보상을 받지 않았을 경우인 누락된 잠재적 결과, 즉 카운터 팩처를 추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패널 데이터일 경우 카운터 팩처를 다른 3개의 Y0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실험군을 T, 처치를 받지 않는 대조군을 C로 표기했을 경우 우리가 궁금한 ATT는 오직 T만을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누락된 잠재적 결과, 즉 카운터 팩처를 추정하기 위해 대조군의 처치 시점 이전, 이후의 값을 서로 뺀 결과 추세를 바탕으로 실험군의 이전 값을 보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카운터 팩처, 즉 처치가 없었을 경우에 처치 그룹의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대조군이 이랬으니 실험군도 이랬을 것이다 라는 방식인데요. 아마 해당 장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플러스 10만큼 추가되는 추세를 보이니 실험군도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플러스 10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처치를 받게 된 80의 값에서 이전 50에서 플러스 10 되는 추세인 60의 값, 즉 추정된 카운트 팩터 값을 빼주게 되면 우리는 처치 그룹의 인과적 효과, 즉 ATT를 20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대조군의 추세를 빼고 이를 다시 한번 빼줌으로써 차이의 차이, 즉 이중차분법의 개념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패널 데이터에서는 이 두 번의 뺄셈만으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이 장표 하나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처럼 굉장히 개념 자체도 간단한 것이 아마 이중차분법의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이처럼 간단하지만 강력한 준실험 디자인 방식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한 가지 꼭 필요한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 가정은 바로 평행추세 가정으로 앞서 대조군이 이랬으니 실험군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초한 처치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일한 추세를 보여야 한다는 평행추세 가정, 즉 패럴 프리 트렌드 가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도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애초에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며 처치 이후의 효과를 인과적인 효과, 그 둘의 차이를 인과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패럴트리 트렌드가 충족된 우측 도표의 경우 처치가 발생하기 전엔 실험군과 대조군이 모두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처치 이후에 발생한 둘의 차이를 인과적 효과다라고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평행 추세 과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척도 변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통 회기식을 통한 값을 추정하게 될 텐데요. 회기식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로그 변환과 같이 척도 변환을 적용하게 될 경우 척도 변환을 하기 전에 평행 추세를 확인했다 하지만 로그 변환과 같은 척도 변환이 적용되었을 경우 완전히 다른 추세로 변환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차분법에서는 일부 정보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선형 회기식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프리트렌드, 즉 처치 발생 전의 추세가 꼭 처치 이후에도 평행하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가령 코로나 이후 유저 세그먼트별 규모를 확인하였을 때 라이트에서 미들 유저군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나 코로나 이후에 헤비그룹에서의 급격한 규모가 상승 발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헤비 유저가 증가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PC방에서 있던 작업장 계정들이 신규 IP로 접속하게 되고 이러한 계정들은 사실 이미 높은 활동성을 보이고 있어 자연스레 헤비 유저로 분류된 것으로 코로나로 인한 헤비 유저의 증가 효과가 실제 값보다는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처치 이전에도 처치 변수 자체가 대조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등과 같이 처치 이후에 있는 추세에도 유념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중간 요약해 보겠습니다. 패널 데이터란 시간에 따라 반복해서 관측되는 데이터 구조로 RCT 환경이 아닐 경우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패널 데이터에서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준실험 설계 디자인이 바로 이중차분법으로 실험군의 카운트 팩터를 대조군의 결과 추세의 보정을 통해 추정하며 ATT를 최종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정은 평행추세 가정으로 처치가 없을 경우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의 결과 추세가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처치의 시차 도입, 즉 스태거드 DID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중차분법은 처치 전후로 시기를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패널 데이터에서의 활용은 여러 실험 그룹이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서 처치를 받는 상황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RPG 게임의 경우 직업 간 밸런스 패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요성만큼이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직업마다 서로 다른 시점에 밸런스 패치라는 처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밸런스 패치 대상인 궁수 직업과 전사 직업은 모두 실험 그룹이지만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 밸런스 패치라는 처치를 받게 되는 등 실험 그룹 안에서도 처치 시점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델이 바로 스태거드 DID, 즉 처치의 시차 도입을 반영한 DID 모델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표준 DID 모델을 회귀식으로 표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트먼트 I와 포스트 T 그리고 둘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스태거드 DID 모델의 베타2 항인 포스트 T에는 I까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즉 유닛별로 처치 시점이 상이하다는 의미인데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타3 항인 트리트 T와 포스트 IT의 상호작용항입니다. 사실 이 값은 베타2 항인 포스트 IT와 완전히 같은 항인데요. 왜냐하면 트리트 T는 0 아니면 1로 표현되며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는 통제 그룹의 경우는 항상 0, 실험 그룹의 경우에도 0 아니면 1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값은 항상 포스트 IT와 같은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태거드 DID 모델에서는 표준 이중차분법에서 포스트 IT 항만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처치의 시차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준 이중차분법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사례 한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별 밸런스 조정에 따라 보스 클리어 시간의 효과를 탐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별 실험 그룹인 궁수와 전사의 경우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고 이를 각 시점을 고려하여 통제 그룹인 네벌 트리트먼트 그룹, 아직 처치를 받지 않은 실험 그룹인 not yet 트리트먼트 그룹과 비교한다면 궁수 직업의 밸런스 패치에 따른 보스 클리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데이터 역시도 근본적으로 패널 데이터로 시간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밸런스 패치에는 항상 고려돼야 될 숙련도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숙련도를 같이 고려하게 된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숙련도 항목은 보통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스 클리어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곤 하는데요. 이는 시간에 따라 이질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만약 전사직업 밸런스 패치가 된 순간에 궁수 지급은 이미 높은 숙련도로 보스 클리어 타임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러한 시간에 따른 이질적 효과로 인해 전사 직업의 밸런스 패치에 따른 보스 클리어 타임의 추정값이 과소 추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장표는 직업별 밸런스 패치와 같이 각 코호트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질적 효과의 편형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표준 DID보다 많은 상황에서 필요한 스태거드 DID를 활용하기 위해선 개별 처치 효과에 대한 추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시간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로컬한 DID, 즉 국지적 상황에서의 DID를 적용함으로써 개별 ATT 값을 추정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어그리게이션하여 처치 효과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게임은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타임 텀은 위클리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직업군의 밸런스 패치가 20주차에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직전 주차의 가장 로컬한 값인 19주차를 처치 이후의 기간의 베이스 라인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 31주차의 ATT 값, 즉 전사의 31주차 Y값과 베이스 라인인 19주차의 값을 빼주고 이를 통제 그룹의 31주차와 19주차의 값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31주차의 개별적인 ATT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거쳐 21주차부터 30주차까지의 모든 ATT, 개별적인 ATT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처치 이전 상황의 경우에는 바로 직전 주차인 값을 활용하여 개별 주차의 ATT 값을 구하는데요. 15주차의 ATT 값 같은 경우는 15주차와 14주차 간의 비교를 통해 개별적인 ATT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로컬 DID 방식을 통해 개별 ATT 값을 모두 추정하고 이로 인해 시간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최대한 제거한 ATT 추정 값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속형 처치 변수와 이중차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의 컨셉은 최대한 다양한 DID 모델 디자인을 소개하며 실무에 어떤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을지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교재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연속형 처치 변수에 대해서도 간략한 개념과 논문 사례를 소개하며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치는 시간을 기점으로 처치의 유무, 즉 0과 1로 표현되었는데요. 어쩌면 스태거드 DID보다 라이브 게임 데이터에는 0과 1의 상황보다 연속형 변수인 상황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속형 처치 변수는 처치가 0과 1이 아닌 인텐시티, 즉 정도나 세기로 표현되는데요. 연속형 처치 변수는 모든 유닛에게 발현되어 마땅한 통제 그룹이 없을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금융위기와 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룹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이고 이는 대표적으로 라이브 게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게임 업데이트는 모든 유저에게 동일한 클라이언트 버전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특정 유저에게만 다른 버전의 클라이언트가 제공될 수 없는, 즉 마땅한 통제 그룹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보다는 기존에 적용 중인 기능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방식의 패치가 라이브 게임에서의 주된 내용이므로 예시와 같이 유저의 최저 소득은 게임이 오픈되면서부터 유저의 최저 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존 표준 DID나 스태거드 DID처럼 처치 이전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바로 연속형 처치 변수와 이중 차분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베이의 기계 번역 알고리즘이 성능이 개선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사례인데요. 배경 상황이 라이브 게임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스킬 쿨타임의 증가와 같이 이미 스킬이 존재하고 있어서 스킬이 없는 시점을 확인하긴 어렵듯이 이베이의 기계 번역도 이미 적용되어 있었고 일부 유저에게만 스킬 쿨타임 증가라는 패치를 적용할 수 없듯이 특정 이베이 상품에만 기계 번역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적 배경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속형 처치 변수를 활용하여 해당 논문에서 상품 설명의 워딩 수가 짧을수록 기계 번역의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상품별 설명 길이 정도에 따른 기계 번역 알고리즘의 인과적 효과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준 DID 모델, 실험 그룹마다 서로 다른 처치 시점이 발생한 경우, 연속형 처치 변수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본 강의에는 다 다루지 못한 다양한 DID 모형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무에서 각 태스크에 맞게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무를 통하는 인과추론 이중차분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